아무튼 이 정도까지 일단 해보고 정리 슬라이드 살짝 구경하고 2부 내용 이어서 진행하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앱은 켜자마자 화면 위에 메모 3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앱의 뒤편, 우리 전반부 때까지만 해도 앱 뒤편에 별거 없었잖아요. 그냥 찾아오고 그냥 어트리뷰트 값 들고 와서 다른 뷰의 어트리뷰트 값으로 지정하면 끝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때까지는요. 근데 점점 우리 앱 뒤편에 대한 설명들이 막 마법진을 그리질 않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왔는데, 자, 우리가 뷰 홀더라는 걸 아까 살짝만 구경해보고 대충 넘어왔어요. 이 뷰 홀더라는 친구는 말 그대로 리사이클러 뷰를 통해서 보여줄 각각의 뷰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홀드해주는 친구로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쓴 셈입니다. 그래서 이 뷰 홀더 인스턴스는 이제 앱을 처음 켰을 때는 홀더도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뷰 홀더는 이 리사이클러 뷰에 실제로 보이는 뷰 하나하나,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하나 덩어리들과 매우 단단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앱을 실행하는 도중에 어떤 순간에 화면의 어떤 뷰는 원본 데이터 메모들 중에 딱 하나, 메모 인스턴스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 같은 경우는 앱 딱 처음 켜자마자 뷰 3개 만들고 각각에 대한 홀더 3개 각각 만들고 그걸 통해서 원본 데이터에 들어있는 메모 3개를 1, 2, 3 해가지고 순서대로 보여주도록 뒤에서 알아서 코드가 실행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하나랑 화면에 실제로 보이는 뷰 하나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느낌에서 이 동네에서는 요 데이터를 다루는, 특히 GUI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의 연결을 수행하는 걸 바인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여러분 바인드라는 거 어디서 들어봤나요? 보통 컴퓨터 동네에서 바인드, 뭐 게임 같은 거에서 키 바인딩 같은 거 여러분 조정할 수 있죠. 뭐 공격은 A고 뭐 그거 있잖아요. 전멸이 D냐 F냐가 오랜 동안 싸우는 과제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돼요. 사용자가 A키를 눌렀을 때 이 게임상에 무슨 작업을 수행한 걸로 간주할 거냐를 미리 지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해 두면 사용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A를 누를 때마다 이 게임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명령을 내린 걸로 간주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원본 데이터 인스턴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화면상의 뷰 하나하나를 1대1로 바인드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주 구경해 본 건 사실 아니기는 하지만 이 리사이클러 뷰 자체의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키보드 꺼내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 친구는 화면의 형편 변화에 따라서 화면에 표현할 뷰를 처음에는 7개 보여줬다가 나중에 11개 보여줬다가 이젠 3개만 보여줘도 된다거나 와 같은 느낌으로 화면상에 한 번에 보여줄 뷰의 숫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또는 화면상에 어떤 뷰를 가지고 원래는 메모 1 내용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메모 3 내용을 보여주기 시작한다거나 와 같이 바인드를 다시 한번 수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 우리 지금 아까 새 메모 열심히 클릭하고 나니까 자동으로 스크롤까지 됐었잖아요. 그래서 스크롤 할 때마다 위에 있는 메모들, 앞에 있는 메모들, 뒤에 있는 메모들을 선택적으로 구경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원본 메모가 막 52억 개가 있다 생각해 봐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메모 인스턴스들이 있다면 지금 어차피 화면 안엔 10몇 개밖에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미리 52억 개를 만들어 두는 건 엄청난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리사이클러 뷰라는 친구는 화면상에 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뷰가 몇 개냐를 자신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크기 같은 걸 미리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하나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기본적인 크기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간에 실행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52억 개 중에
열 몇 개만 보여줄 수 있다고 친다면 그 열 몇 개 중에 0번째 친구를 원본 데이터의 몇 번째 메모를 보여주는 용도로 쓸 거냐와 같이 그때그때마다 실시간으로 재사용을 해가면서 재활용을 해가면서 바인드를 다시 수행하거나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 그런 화면상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원본 데이터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용자가 각각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특히 적용 버튼을 누를 때마다 원본 메모 인스턴스의 타이틀이랑 컨텐트를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런 구조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원본 데이터를 바꿀 때 걔에 바인드 되어 있는 화면상의 뷰의 텍스트 어트리뷰트도 알아서 적당히 변경을 해주기를 희망을 했어요. 자, 그런 느낌으로 어댑터라는 친구를 이 중간에 추가로 덩어리를 하나를 배치를 함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자, 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특히 GUI 동네에서 얘기하는 어댑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고 이런 양쪽의 변화를 적절히 조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더 가져온다든가 다시 가져온다든가 해서 바인드를 다시 진행하고 또는 이미 바인드 되어 있는 뷰들의 어트리뷰트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바인드라는 단어의 양쪽 상황에 맞춰서 반대쪽 상황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느낌의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죠? 이걸 맨땅에서 여러분이 짜는 건 아마 엄청나게 힘든 일일 거예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 아까 전에 메인 액티비티.java에 적혀 있었던 목표들을 같이 한번 수행을 해봤으니까 요거랑 비슷한 느낌의 내 앱은 지금 메모 다루는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 다루는 건데 그럼 원본이 이렇게 차이 나니까 대충 여기 있는 코드 비슷하게 해서 고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납득을 하고 쓰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얘를 도입하는 목적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힘들었잖아요. 추가랑 제거 들어가면 더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수동으로 했던 일을 반쯤은 자동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다 보시면 돼요. 거기다 리사이클러 뷰는 지금 아까 살짝 얘기했었던 원본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그 중에 일부만 선택적으로 화면 위에 표시를 하고 싶을 때 그런 작업들까지 지금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본 데이터 하나하나의 크기 내지는 전체의 개수랑 크게 관련 없이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경제적인 메모리 관리를 해가면서 전체 내용물들을 일부를 선택적으로 사용자가 볼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추가했으니까 등등등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일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큰 과제에서 꼭 이 어댑터라는 친구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쓰셔도 돼요. 오히려 저는 안 쓰시는 게 더 고생을 하실 테니까 그걸 더 추천하긴 한데 이제 여러분의 앱에서 그런 복잡한 데이터들의 나열을 다뤄야 되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거기다 추가로 뭔가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면 여러분이 요 예시 코드 살짝 같이 옆에 띄워 놓으면서 그 어댑터 개념을 적용해서 진행하시면 이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이 어댑터라는 개념 자체는 실전에서도 이제 실무 진짜 판매하기 위한 앱을 만드시는 분들도 엔간하면 보통은 자주 쓰시는 개념이에요. 근데 물론 요즘 앱을 만드시는 분들이 쓰는 개념은 얘를 포괄한 훨씬 더 편하게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끌어와서 쓰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도 자 우리 아까 전에 메모 어댑터.java 파일 볼 때 저는 이제 막 설명하면서 스크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제정신 아니었잖아요. 그죠? .java 파일 하나를 가지고 그 어댑터라는 개념을 구현을 하는데 그거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금 원본이랑 화면 사이에 바인드를 해주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가운데 있는 친구는 당연히 화면도 잘 알아야 되고
원본도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댑터라는 친구는 그 바인드라는 걸 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친구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조금 더 복잡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또 다른 대형 어댑터를 부착을 할 예정이다라면 걔를 구성하기 위한 코드는 당연히 지금 방금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더 많은 점 작업 파일을 적어야 된다거나와 같은 규칙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거기까지는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이런 걸 썼을 때 어느 정도 편해질 수 있나 맛만 보고 넘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 가시면 그 회사에서 원래 쓰던 그런 어댑터랑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라이브러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충 비슷한 느낌의 좀 더 고급 기능을 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규칙에 입각해서 원본 데이터 자체를 변경해야 된다거나 화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거나와 같은 추가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정도까지만 납득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1부는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데이터 파트는 사실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실제로 적은 코드, 그래요. 새로운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호출식, 통보를 하네 그런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여전히 또 한 번 똑같은 코드를 적었습니다. 그죠? 선언 적고 는 하거나 아니면 나 대신 어떤 어트리뷰트 값으로 지정해주는 set 어쩌고 저쩌고로 호출하거나 그리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들고 와서 어디다가 놓는다라는 배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는을 수행하기 위해 그 원본은 어디냐 그 결과는 어디다 담아야 되냐 그 대상이 만약 뷰라면 그 뷰를 find 해오는 선언까지 이전에 우리가 늘 적어왔었던 코드를 또 다시 적은 거고 여러분 취업해서도 비슷한 거 적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내용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2부는 이제 데이터 쪽은 어느 정도 마침표를 찍어 놓고 살짝 코드 얘기로 넘어가서 역시나 예시 하나를 같이 펴놓고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2부에서는 역시나 좀 보편적인 방법을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특정 코드를 실행하는 시점 이전까지는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등등 사용자의 손가락에 주로 좌우됐었습니다. 앱을 처음 켤 때를 포함해서요. 근데 그러지 않고 사용자가 뭔가 누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코드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실행하고 싶다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안 하나를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한 앱을 같이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이제 터치스 퍼 세컨드 사용자가 1초에 터치를 몇 번을 수행을 했나를 재서 그거를 텍스트 뷰랑 프로그레스 바로 적당히 보여주는 느낌의 앱을 내용물을 한번 같이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전 버전으로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시작 버튼 누르고 종료 버튼 누를 때까지 총 몇 번 터치를 했나 그러면 두 버튼을 누른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으로 전체 누른 횟수를 나누면 이제 초당 몇 번 눌렀나를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번잡하니까 그러지 않고 얘는 무조건 그냥 앱을 딱 켜면 이따 보여드릴게요. 앱을 딱 켜면 빨간색 버튼만 그냥 화면에 떠 있습니다. 사용자가 맨 처음 버튼을 누를 때부터 TPS를 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금 최근 1초 동안 버튼을 총 몇 번을 눌렀지 언제 눌렀지를 계속 로그를 해가면서 최근 1초 동안 지금 4번 눌렀네 7번 눌렀네 등등을 매번 계산해서 사용자 입력이랑 무관하게 계속 실시간으로 텍스트 뷰랑 프로그레스 바에다가 반영을 해주는 느낌으로 동작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냥 버튼을 터치하지 않은 채로 1초가 경과됐다. 그러면 TPS 값은 점점 431 같은 식으로 줄다가 0이 돼버릴 겁니다. 최근 1초 동안 누른 적이 한 번도 없다면요. 와 같이 사용자 입력과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최근 1초 동안 몇 번 눌렀는지를 계산해서 화면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실행 흐름을 같이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뒤엔 정리 슬라이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더 추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 열어보시면 일단 이따 실행해 볼 거니까 켜놓고
봅시다. 자, 우리 RES 폴더에 레이아웃 가면 늘 .xml 파일이 있었잖아요. 걔 위아래 보시면 요 드로어블이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드로어블 열어보시면 이제 여기 .xml 파일 있긴 한데 걔네 말고 이 프로젝트에는 지금 .png 파일 두 개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과제 진행할 때 그냥 간단히 글자만 보여주거나 맨날 보라색 버튼만 보여주거나 하는 게 좀 지겹다 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의 뷰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뷰의 어트리뷰트로서 지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보여주는 거 역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을 잠깐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살짝만 해볼게요. 요 파워포인트 그림으로 저장, 바탕화면 P, 이런 식으로 그림 파일이 하나 있었다 칩시다. 전 지금 바탕화면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바탕화면 보시면 이 p.png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 파일을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추가하려는 게 가능합니다. 그냥 들고 이 드로우블 폴더에다가 컨트롤 클릭한 채로 드랍을 하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복사할 거냐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 이름 변경하고 싶다라면 여기서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느낌으로 어느 폴더에다가 추가할 거냐. 요건 조금은 미안한데 아마도 여러분 까먹을 테니까 나중에 그림이 잘 안 보인다라면 늘 얘기해 주세요. 자, 요 드로블이라는 폴더가 있고 드로블하고 언더스코어 한 다음에 뭐 V24 이런 식으로 버전이 적혀 있는 느낌으로 폴더를 지정해 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 수업 정도에서는 편하게 진행하려면 요 밑에 예를 들어 V24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면 그걸 그냥 지워버리고 노멀 드로우블 폴더에 들어가도록 하고 엔터키를 쳐서 복사를 끝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런 느낌으로 p.png 방금 전에 추가한 친구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V24 뭐 그런 톨을 달지 않은 노멀 버전으로 이 폴더에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리소스 폴더 안에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r.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골라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울게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지금 두 가지 .png 파일을 v 어쩌고가 안 붙은 느낌으로 탑재를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예요. 그래서 파일 용량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일단 그래요. .xml 파일 먼저 봅시다. activity underscore main이에요. 앱을 켜면 이런 느낌으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텍스트 뷰 있고 지금 버튼에 해당하는 일반 .png 파일이 들어있고 얘를 여러분이 터치를 해서 클릭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이 버튼의 그림이 바뀝니다. 버튼의 그림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 부분을 누를 때마다 다른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버튼을 띄면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코드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TPS 0.0하고 프로그레스 바도 텅텅 비어있는 채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우리 목표는 이 버튼을 사용자가 누를 때마다 해당 사실을 기록해 놓고 그 기록해 둔 정보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지금 최근 1초까지 몇 번 눌렀나를 확인해서 TPS 값을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일단 커먼 파트 보시면 이미지 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걸 써서 지금 화면 한가운데 커다랗게 떠 있는 이 친구를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어트리뷰트 보면 src 컴팻 아마도 이걸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옆에 있는 길다란 네모 누르시면 마치 우리 그 strings.xml 파일에다가 미리 리소스, 글자 리소스를 담아놨다가 골라서 쓰는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잘 카피해서 넣어놨었다면 목록에 예쁘게 뜰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 중에 골라가지고 이 이미지 뷰에 앱을 처음 켰을 때 그림을 뭘 보여줄 거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버튼을 누를 때마다 눌렀다 뛸 때가 아니라 누를 때마다 지금 그림이 바뀌고 있죠. 그거랑 관련된 거는 아마 .java 파일에서 우리가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java 파일 한번 봅시다. main activity .java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 뷰도 뷰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얼마든지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onClick이라는 이벤트가 아니라, 클릭은 기본적으로 자주 얘기했죠. 누를 때가 아니라 눌렀다 뛸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름 그 시점에도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걔보다는 좀 더 원초적인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부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java 파일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를 부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미지 뷰 찾아와서 여기에다가 onTouch라는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onClick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뷰를 지금 터치를 했냐, 그 다음에 클릭은 눌렀다 띄면 발생하는 되게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줘야 될 추가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반면 터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눌러갖고 다양한 걸 해볼 수 있어요. 뭐 손가락을 몇 개를 했네 뭐 등등등 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터치 작업을 이 뷰에 대해서 수행을 했었나 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나중에 점 찍으시면 다양한 게 있을 건데, 우리 큰 과제 수준에서는 그냥 단순히 누르고 띄고 막 드래그 앤 드랍 막 그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적혀있는 예시 코드 위주로만 보셔도 될 거예요. 아무튼 이전에 버튼이 눌려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모션 이벤트 확인해 봤더니 얘가 지금 그 그림 위에서 손가락을 누르기 시작한 게 맞다면, 마우스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 게 맞다면 나는 지금 그림을 눌린 버튼 그림이 되도록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거에 대한 코드가 밑에 적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 찾아왔다면 여러분이 set image resource라는 메서드로 호출함으로써, 그 다음에 리소스 폴더에 담아놨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r.drawable 폴더에 ballpressed.png를 쓰면 된다와 같이 간단하게 구성을 해 두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지금 버튼을 누르고 있냐 띄고 있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데이터를 열심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 지금 버튼이 눌려 있었고 그 다음에 모션 확인해 봤더니 지금 이 버튼 위에서 손을 띈 게 맞다라면 일반 버튼 그림으로 바꾸고 우리 중요한 데이터 갱신하고 등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onClick은 return 형식이 void였습니다. 근데 얘는 return 형식이 bool 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if문들 내용물 안에서는 return true를 하고 바깥에서는 return false를 하고 있는데, 얘는 뭐 지금은 그러려니 합시다. 간단히 자, 이 터치가 유효한 터치였다면 true를 리턴하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리턴하시도록 간단하게 구성만 해주시면 큰 무리 없이 여러분이 조금 더 원시적인 사용자 입력 처리를 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대부분 친구들 목표상으로는 요거를 실제로 쓸 것 같진 않기는 해요. 보통 그냥 단순한 클릭만으로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을 건데, 뭐 그렇지 않은 뭐 조금 게임 같은 느낌으로 사용자가 눌렀다 떼는 거 기다릴 새도 없이 뭔가 수행하고 싶다라면 요 onTouch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잡아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번 목표는 TPS를 재는 거기 때문에 터치 이벤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지금 실행해 보시면 빨간 버튼 잘 나오죠? 안 나오는 사람 있나요 혹시? 잘 나오고 있다면 일단은 성공입니다. 여기다가 내용을 구성을 추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목표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용자가 버튼을 실제로 터치를 할 때마다, 누를 때마다 우리는 해당 사실을 기록을 해둘 겁니다. 그래서 몇 초에 이 버튼을 눌렀음, 몇 초에 이 버튼을 눌렀음, 그 내용을 꾸준히 누적을 시켜둘 거예요. 몇 초에 눌렀었다라는 걸. 그래서 당연히 여러 번 누를 거니까 그 누적시키기 위한
그 데이터는 우리가 이전에 썼던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쓰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누적을 시킬 거냐? 그 터치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시각이긴 한데 우리 이전까지는 뭐 커런트 타임 밀리스 해가지고 밀리초 단위로 쟀었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거보다 좀 더 정밀한 나노초 단위 100만 배만큼 더 정밀한 현재 시각을 나타내는 숫자를 받아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써서 진행을 하면 아무튼 현재 시각을 꾸준히 기록을 해둘 수 있을 거예요. 누를 때마다 현재 몇 시 몇 분 몇 초냐를 기록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꾸준히 기록하는 부분을 일단 먼저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2번이에요.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터치할 때마다 띄는 게 아니라 누를 때마다 이런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2-1번부터 갑시다. 우리 데이터를 담아야 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코드를 먼저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얘는 뭐 복습이죠. 그냥 ARR 리스트 정도 하면 어레이 리스트가 완성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각이랑 관련된데 좀 정밀한 값이기 때문에 롱 형식을 써야 돼요. 나노초니까 1초면 몇 나노초입니까? 자, 밀리초 단위로 가봅시다. 1초는 1000밀리초예요. 그러면 1000에 1000배 하니까 100만 마이크로초입니다. 그 다음에 나노초로 가면 1초는 무려 10억 나노초예요. 인트 형식은 21억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롱 형식을 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현재 시각이랑 관련된 조금 정밀한 느낌이니까 뭐 타임 스탬프 같은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다룰 예정이니까 즈를 붙이고 뭐 누른 시각들이니까 프레스 정도로 해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는하고 뉴하고 엔터 치고 세미콜론까지 찍어두시면 일단 스타트 할 준비는 끝날 거예요. 요 타임 스탬프 즈에다가 누적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언제 뭘 누적을 시킬 거냐? 사용자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현재 시각을 저기다 누적을 시킬 거예요. 맨 뒤에다 계속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중괄호 안에 코드를 적어야 되냐는 일단 구경이 된 거죠. 이미지 버튼을 누를 때만 실행되는 코드. 지금 요 눌림 버튼으로 바꾸는 요 부분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재 시각을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다가? 타임 스탬프즈에다가 누적을 시킬 겁니다. 해서 점 찍고 add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기다가 누적을 시킨다. 무엇을 누적을 시킬 거냐? 우리 이전에 current time 어쩌고 할 때랑 비슷하게 자바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나노타임이라는 이름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current time release는 밀리초 단위로 여러분들한테 숫자를 줘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더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걔는 밀리초 단위고 얘는 나노초 단위로 현재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숫자를 줍니다. 그래서 요거 한 줄만 하면 일단 끝이 납니다. 그러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 어레이 리스트는 처음에 0개짜리였다가 1개, 2개, 3개, 4개, 5개짜리가 될 거예요. 계속. 오케이? 일단 2번은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이 이제 새로 등장하는 부분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앱의 목표는 TPS를 매번 주기적으로 알아서 재서 그거를 화면에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PS를 재기 위한 원본 데이터는 현재 누적을 시키는 코드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TPS를 재기 위한 코드를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걔를 예를 들면 사용자가 버튼을 누를 때 TPS를 잰다. 버튼에서 손을 뗄 때 TPS를 잰다. 가 아니라 사용자 입력이랑 전혀 무관한 임의의 타이밍에 TPS를 재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중괄호 안에다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사용자 입력이랑 전혀 무관하게 어떤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코드 덩어리를 우리가 적으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 걔는 주기적으로 실행될 겁니다. TPS는 주기적으로 잴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재기 시작할 거냐? 사용자가 아직 버튼을 누른 적이 없다면
TPS를 굳이 잴 필요가 없는 거죠. 항상 0일 테니까요. 1초가 지났든 10초가 지났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가장 처음 버튼을 누른 그 시점부터 주기적으로 TPS를 재는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용자가 처음 버튼을 누를 때 TPS를 재기 시작하는 코드를 일단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자, 사용자는 열심히 버튼을 누를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사용자가 버튼을 누른 게, 터치를 한 게 처음으로 누른 거였냐 그렇지 않냐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앱을 처음 켤 때는 한 번도 누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누른 적이 없을 때 터치를 해야지만 그게 처음으로 누른 게 맞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를 일단 먼저 준비를 해봅시다. 일단 다시 위로 올라오셔서 대충 여기쯤에 엔터키 치시고, 역시나 불 형식을 다룰 예정이니까 형식은 불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s first click 같은 느낌으로 두고 처음에는 true가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앱을 딱 처음 켰을 때는 이번에 터치하면 처음으로 터치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면 처음으로 터치를 한 바로 그 순간에 이 필드의 값을 false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얘가 false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전에 한 번이라도 누른 적이 있으니까 그 TPS를 재기 시작한다와 같은 코드를 실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잘 선언 적어 두시고요. true가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요 이름 곧 쓸 거니까 복사해서 들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버튼을 누를 때면서 여기서 if 해가지고 다시금 이런 느낌으로 조건식을 적는 게 가능한 거죠. 이번에 지금 눌렀고 그게 처음에 누른 게 맞다면 그때만 이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할 겁니다. 일단 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다시는 처음으로 누른 게 아니어야 되니까 false로 담아두고 이어서 내용물을 실행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딱 처음 눌렀을 때만 이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느낌의 실행 흐름을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버튼을 처음 눌렀을 때 뭘 해야 되냐? TPS를 재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그걸 위한 코드를 이제 이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자, 여기서는 조금만 미안하지만 따라서 적는 걸로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 몇 시니? 아이고, 이제 우리 수업 20분 남은 거잖아요. 이거 20분 안에는 안 끝날 거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음 주에 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일단 이 내용은 다음 주로 미루고 일단 방금 전까지 내용까지만 미리 적어두고, 지금 여러분 퇴근하는 건 너무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뒤에 있는 내용, 맨 뒤에 있는 내용만 살짝 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우리가 큰 과제 기간에 돌입을 했어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지난주에 이제 저랑 같이 협의 진행해서 대충 이런 느낌의 앱 만들 거다. 종이에다 그림 그려가면서 같이 한번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오늘 끝나고 다음 주까지 그냥 존버하면 다음 주는 이제 14주차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하루만 지나가도 15주차가 돼버린 기말고사 기간에 돌입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그냥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큰 과제 앱을 구성하기 위한 시작점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요청을 하고, 뭐 여기서 남아서 좀 더 할 친구들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집에서 하다가 잘 안 된다라면 오픈톡방이라든가 등등 물어봐 가면서 일단 우리 큰 과제 앱의 초기 버전을 한번 만들기 시작해 봅시다. 자, 그래서 초기 버전, 여러분 꿈은 원대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많은 거 다룰 거고요. 뭐 동네에 있는 밥집 같은 거 다 다룰 거고요. 이런 식으로 꿈이 원대할 겁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도 원대할 거고 코드 측면에서도 요런 세 가지 기능들 다 제공할 거예요와 같이 다종다양할 겁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여러분 앱에 제목이나 한 줄짜리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거 정체성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만 매우 한정된 데이터 써서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짜 버전 앱을 만드는 게 초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당시에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비슷하게 그림 그릴 때 여러 화면으로 나눠 갖고 진행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 그냥 다 배제하고 화면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화면이 좀 크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스크롤 뷰 같은 거 그냥 강제로 적용해서 스크롤 좀 내리면 바로 결과창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아무튼 액티비티는 여러 개 쓰시지 않고 번잡해지니까 하나만 쓰도록 진행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한 게임 같은 거예요. 뭐 심리 테스트라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번까지 다 진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통계 결과라든가 그런 거 알려주는 앱이라면 가장 간단한 한두 개만 일단 먼저 만들어 보세요. 쉬운 거 먼저. 그렇게 해서 그 한 단계가 잘 되나, 그래서 하나 해서 하나 맞췄습니다, 뭐 통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뜨나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여러 개 다루는 뭐 한 달어치 계획을 다루는 앱이라든가 라면 일단 하루어치 계획을 다루는 앱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목록까지 구상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래서 계획 하나를 내가 수정하거나 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테스트 해보신다 보면 돼요. 자, 그렇게까지 일단 구성을 해보시되 걔네들을 실제로 이런 걸 잘 모르는 사용자가 어느 정도 사용은 해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의 초기 버전을 보고 최종 버전은 이렇게 실행될 예정이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는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화면 구성, 그냥 그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뷰들을 추가하거나 하는 작업들은 이 초기 버전에서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거창하게 잘 해놨는데 이 중에 주요 기능이라는 걸 따로 빼서 쓰려면 뭐가 주요 기능일지 잘 모르겠다라면 그때는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초기 버전 자체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범위를 여러분이 심도 깊게 접근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일단 엄청 센 기초적인 걸 일단 해보고 좀 잘 되는 것 같네 하면 두세 가지를 추가해 가는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 버전은 아예 무에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그게 더 빨리 끝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 초기 버전 코드를 고쳐서 쓸 예정이니까 미리 대비를 해둬야겠다 그런 생각은 지금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가면서 다음 주까지 일주일 동안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작을 하고 다음 주 이제 오늘 미룬 내용을 포함해서 살짝 진행한 다음에 이 초기 버전 작성을 끝맺음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최종 버전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등등 좀 더 구체적인 이번 큰 과제 계획을 같이 세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평가 기준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목표를 가져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목표들 중에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건지를 주관적으로 정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목표 잡는 거까지 다음 수요일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코드 부분은 사실은 요거를 쓸 친구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으로는 저 기능을 쓸 친구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 버전에서는 그냥 진행 같은 거 버튼 놔두고 그 버튼 클릭할 때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거나 하도록 그렇게 구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지금 17분 남았는데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퇴근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초기 버전 관련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거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시험 점수 궁금하다라면 지금 나오셔도 되고요.